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얼굴 전체와 눈, 코, 입, 귀의 생김은 전체의 30%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것은 30%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운으로 변화하는 것이 70%이고요. 부모의 유전으로 인한 것이 30%의 신체의 70%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DNA에 의해서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에서 또는 정석에서 상식으로 결국은 철학적으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업했던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한 나 자신을 알려는 공부를 한다, 알아가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저를 위해서 와주신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절에 가서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간에 그 돈이 오기까지의 그 사람들의 길들, 이를 생각해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대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확실합니다. 조금이라도 내시는 분,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오해숙님, 박재원님, 이규민님, 안선미님, 최인숙님, 김영남님, 박명수님, 강진구님, 서청수님. 참, 그리고 제게 또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 또 전화를 가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항상 잘 되길 기도하는데요. 가끔 운이 너무 나쁠 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엔 이야기는 다 하지만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상상 이외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생들 어렵지만 비용 내주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명리학계를 평정하시고 또 나아가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저희 한국명리학협회를 좀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 좀 나아가서 빛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공부할 때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년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없이 합니다. 뭐 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미리부터 뭐 몇 년 동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보다는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따라와주는 학생들이. 원래 하는 사람은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스승 밑에서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말없이 따라갔고요. 말없이 나왔어요. 안 맞으니까. 그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공부 내가 안 되면 내가 나가는 것이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엘라TV님, 예술의 끝이 없고 공부의 끝도 없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때 끝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저는 목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연구하든 뭘 하든 뭐 어떤 공부든지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너무 의욕이 앞서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고요. 그냥 편안하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최형국 이사장님이시네요. 일단 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공이 되게 깨끗하고요. 저분 자체는 동공의 색이 까만색입니다. 굉장히 물론 이지적이고 뭐 현실성도 들어가겠지만은 눈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세계가 살아있다고 보이고, 눈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지가 있고 침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눈은 상대를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뚫어져라 보죠. 정확하게 쳐다보고 또 입의 마무리새나 매무새를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달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볼 때는 동공이 뚜렷한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흰자가 힐 때 그때는 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다니는 분들을 보면 흰자와 검은자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결국은 얼굴에 상을 봐서 진급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이분을 보고 아, 코가 참 잘생기셨다. 귀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의 귀를 볼 때는 귀의 수 자체가 굉장히 작지만은 귀가 곱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내각이 곱게 내려왔고 외곽도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귀와 이마를 보면 그 사람의 족보, 즉 부모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는 또 건강의 척도인데 귀도 깨끗하고 색깔도 좋습니다. 내각과 외곽이 똑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또 직위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반듯한 네. 마음을 가졌다. 프리랜서는 반듯한 생각? 아닙니다. 저렇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그 무급으로 일을 하셨고, 네, 해직 기자들한테 거처를 마련해주고 재산을 많이 나눔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네. 그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대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서울대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지방대도 훌륭한 사람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또 멘토시라고 하시고요. 이분이. 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이다. 농경시대 꿈 같은 소리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잡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 운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운기의 작용입니다. 이 명령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운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이 들어서 옷 화려하게 입고 본인 취미 생활하면서 더 젊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운에 따른 변화죠. 그렇죠. 그분의 운은 좋은데 만약에 부모의 운이 너무 잘 나가서 주장창 잘 나간다면 운이 좋다면 잘 나간다면 자식이 또 안 돼요. 이게 다 그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본인이 즐거워도 그럴 땐 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이 그럼요. 영향을 그래서 끼친다. 그 운기가 어떤 운기냐에 따라서 자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운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운기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나간다면 좋지요. 집안이 평안하고 부인도 평안하고 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아버지가 무능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주에 드러나 있어요. 운에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볼 때는 그 아버지의 운을 봐야 된다. 또 부모가 또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저분은 철저히 교육을 잘 받은 분이죠. 정확한 교육을 받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같이 대학 들어가긴 쉬운데 나올 땐 빡시게 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정도. 네. 그렇게 졸업을 만들어야 못하는, 되는데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어렵게.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도 다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요. 운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까 70%라 했고요.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30%라 했습니다. 그럼 그 70%는 다 운의 좌우로 운으로 간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친구가 좋겠느냐 내가 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주가 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운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친구도 모르게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친구는 원래 좋은 사람이지만 운이 이럴 때는 선생님을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안 됩니다. 쓰시려면 20년 후에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사주보다는 운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사주는 물론 얘들 그대로 완벽하게 풀어야 되겠지만은 보다는 운이 정확한 거죠. 운에서 이 사람이 변화하고 운에서 이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운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요. 운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되고 못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혜로워지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드는 김종인 씨가 지혜롭습니까? 오세훈도 지혜롭습니까? 나이 60 넘었으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잖아요. 지혜롭지 않다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약아집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같은 사람, 말투, 행동, 저한테 와서 또 상담받을 때 이야기하는 자세, 또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똑같은 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저는 새로운 상담을 할 때마다 참 신비로워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물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거죠. 이 생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생물을 다루기 전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실제. 나이 들수록 뻔뻔해지시는 분이 있고, 나이 들수록 또 현명해지시는 분이 있고,
나이 들수록 욕심을 더 부리는 분이 있고 맞습니다. 욕심 더 나이 부리시는 들수록 더 보수적이 돼서 꿈쩍도 않고 어떤 말도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속이 더 그런데 좁아지는 우리가 분도 크게 있고. 봐서 뭐 지혜로우신다 하지만 빅토리아님, 환갑이 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되고요. 아, 국회의원도 딱 이선이면 다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다 뒤에 작업하는 거 보면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잖아요. 어쨌든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요즘에 정치인에 대해서 말 많이 안 하는 것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꾼들이에요. 꾼들밖에 없는 세상에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이야기해야 돼요. 꾼인데 뭐 짜장을 욕했지만 짜장보다 뭐 비슷한 사람 다 많은데 사실은 꾼이잖아. 진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그쪽 세계에 들어가면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1선, 2선, 3선, 4선 하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똑같아지나요? 근데 가진 자들이 뭐 몸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민들레님, 오늘 매장에서 욕심 많은 할머니한테 결국 제가 졌네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자세히 봅니다. 그 얼굴에 심술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정카라님, 눈 흰자위가 어제부터 토끼 눈이 됐는데 안 좋은 증상이죠? 흰자위가요? 네, 흰자위가 토끼 눈처럼 이제 충혈됐다는 얘긴데요. 아, 눈이 안 좋으면 빨리 주무셔야 돼요. 빨리 쉬셔야 됩니다. 눈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게 붉은색으로 돌아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해피바이러스 선생님,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운 때문에 당한 것이에요. 운이고 그 사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주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당한 것이지 나빠서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생에 아니면 전전전생에 어떤 사람이 당했다든지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조국 장관이야 전 장관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사주를 풀다 보면 나옵니다. 다. 사실은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힘든가라는 걸 봤을 때는 저희는 풀면 이게 다 글자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근데 참 우리 저희 명리학자들도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바람났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정오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우리는 학자로서 그 사람의 그냥 운만 정확하게 찍어서 보면 되는데 뭐 그 사람 사생활을 자꾸 팔려고 할. 사생활 보면 다 나오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가진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것도 있을 건데 그것까지 끄집어서 왜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하면 안 돼. 죽는 것과 사는 것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의명학적으로 나오지만은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늘의 몫이니까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매돌달에 좋고 이름이 빠져나가고 매돌달에 좋고 며칠이나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거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내한테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내한테 조언을 구하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춰서 좋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나 무속인한테 찾아갔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현상에서 좀 빠져나가고 좀 더 좋게 길을 만들어주는 게 답이지. 네, 카리스마님이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좀 기다리십시오, 카리스마님. 카리스마님은 드글드글 할 텐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카리스마님은 드글 본인 마음에 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없지는 않습니다. 눈만 깜빡하면 주위에 쫙 줄 설 텐데 뭘 걱정이세요. 그 사주만 갖고 오세요. 제가 네. 봐드릴게요. 자, 오늘 참 주제가요. 궁합, 최고의 궁합이라고 해서 원래 정치인, 요번에 사전 투표 하신 그 정치인 중에 정치인 아닌 분도 있지만 윤석열 씨가 혼자 투표했더라고요. 대부분의 투표 인증사 찍을 때는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는 이런 사진을 찍는데 또 박형준 씨도 혼자 가셨더라고요. 왜? 왜 혼자 갔을까요? 어떤 하자나 부인이 안 간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박형준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면은 취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저기 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또 그렇게 얼굴에 생각- 대해서 평가를 다 하잖아요. 아니, 저희가 항상 그 얼굴 사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진도 그 자꾸 안 찍히고 싶은 이런 심리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인은 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진 찍힌 사진을 보고 얼마나 또 경악하겠습니까? 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 본인 본인 얼굴 사진 보고 되게 경악하고 본인 목소리 듣고 경악하잖아요. 맞잖아요, 다. 네, 다 그래요. 예. 네. 자기 얼굴에 자기 만족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야당 요렇게 세 분만 해보죠. 네. 누가 꿀조합입니까? 좀 있으면 궁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누가 네. 꿀조합일까요? 네, 오늘 한 4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한 5분 정도의 그 궁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특별히 징글징글하다는 분, 너무 좋다는 분 대비해서 그렇죠.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부부는 정말 24시간 같이 있는다. 이런 분. 아니면 너무 왼수 같다. 네, 이런 분들. 네. 궁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정치 성향이 안 맞아서 다툰다. 자, 부부끼리 정치 성향이 안 맞을 때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세훈은 시커멓네요. 얼굴이 약간 까맣네요. 많이 탔네요. 직업은 교수시고요. 세종대 교수. 네, 대체적으로 1번, 이서민님은 2번. 박혜순 선생님 1번이네요. 장카라 네. 선생님 1번. 막내공주님 1번. 대민선 선생님도 싫어요. 네. 노상욱님은 24시간 같이 있는데 징글징글해요. 음, 징글징글해요라고 그러는데 뒤에는 또 웃는 표정이세요. 네. 네, 이거는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싫다는 건가요? 네. 아, 어떻게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죠? 네. 박혜숙님은 정치 성향 너무 잘 맞습니다. 4위는 야당입니다. 민들레님, 저는 둥근 얼굴, 남편은 삼각형 얼굴, 절대로 닮을 수가 없어요. 얼굴 생김은 다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뭔지 닮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궁합을 제일 잘 맞는 부분은 제가 실제 봤는데요. 짜장 부부입니다.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정말 녹을 정도로 서로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짜장 부부가 궁합상 굉장히 100% 거의 제가 궁합이 한 75%에서 80%가 최대인데요. 거의 다 줄 수 있습니다. 거의 75%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의 궁합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거의 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했을 때 바로 알아듣고 바로 먹는 것도 비슷하고 여행 가는 것도 비슷하고 잠자는 시간도 비슷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할 정도로 서로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 외에 보면 그 다음에 오세훈 씨하고 부인하고 안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을 보니까 거의 한 60%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 부산에 박형준 씨. 박형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 자체가 좀그 부인 자체가 생긴 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또 골치 아프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입이 크신가 봐요. 그러면 예. 그분은 그래, 두 분 다 네. 받치면 크게 받치겠죠. 1번은 짜장, 2번은 오세훈, 3번은 박형준. 박형준. 그렇습니다. 박형준은 별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형준이 상관격이거든요.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인도 못 받아주고 내리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김기현 선생님. 네. 그것은 이 짜장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삭제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게 저게 뭡니까? 짜장의 특징인데 짜장은 좀 특별한 사주예요. 특별합니다.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지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짜장의 특징입니다. 네. 세상 누가 다 말려도 본인만 좋으면 그 말이에요. 됩니다. 예. 그 그분의 말이에요. 특징이에요. 예. 그 예전의 과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현재가 중요해. 그럼 짜장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위를 줘도 본인이 싫으면 또 마다하는 스타일인가요? 혹시나 누가요? 짜장이요. 짜장이 어떤 직이? 국진당에서 뭐 직책을 아마 하나 준다. 쉽지는 않을걸요. 그런 건 왜냐하면 또 좋아합니까? 왜 그러냐면 짜장은 어디 귀속된 걸 싫어합니다. 지가 스스로 대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끌려 그러지. 뭡니까? 그쪽에 귀속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을 만들면 따로 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고 싶은 거지 밑에 을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은 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관 없습니다. 그 1번 부부의 조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버텨오고 서로 막고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거기에 H가 또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상관격 하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상관격이면 짜장과 똑같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마다 다 다른데요. 예. 짜장의 상관은 좀 특별한 상관입니다. 예, 누구도 못 말려요. 특히 애를 먹입니다.
그 전에 사진 봤잖아요. 어릴 때 사진 그 굉장히 별난 얼굴이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적어주십시오. 이건 네. 지금 이제 판세를 보고 이것은 그냥 뒤에서 물러서서 중립적으로 멀리 보면서 자 누가 되겠다. 솔직히 적으십시오. 네. 진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멀리 봐서 누가 되겠다. 박영선 후보 측에서 캠프 쪽에서 중대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네. 다른 저쪽 야쪽에서는 중대 결심?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 뜻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아마 그 오세훈 후보한테 추궁을 하기 위한 건데 기사를 또 이렇게 돌려서 또 박 후보한테 또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런 건 잘하죠. 그 사람들. 아주 네, 얍삽해요. 잘하죠. 네. 네, 그러면은 다 1번이라 하셨네요. 거의. 네, 여기 황선숙님, 그 다음에 오상금님은 2번 이렇게 하셨고요. 강용님은 55대 45, 그래서 1번. 네. 제천스 배너님 2번. 이번 선거는 희망사항과 달리 아마도 어렵지 않나 합니다. 정영복님, 오세훈은 끝났고 박영선이 된다. 구군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번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되는 걸로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끼리 있으면 저희가 꼭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운데 보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수의 잘못된 것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수가 이런 행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우리도 진보지만은 진보 측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바로 잡아줘야지. 세상에나 뭐 눈치만 보고 맨날 뭐 좋다고 박수나 치고 의용부대예요. 우리 박 후보를 위해서 전부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럼 궁합적으로 넘어갈까요? 네, 궁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할게요. 예. 5분이 아니지. 3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서로가 기운이 잘 맞지 않으면 다투거나 반목하게 되거든요. 기운이 잘 맞으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합니다. 궁합의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할 때 필수 품목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정이 들어도 하시면 안 돼요. 왜? 불행합니다. 남편의 보살핌을 못 받고 남편은 부인이 자식만 보고 살면 외로움이 당하기 외롭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다 자기의 짝이 있는데 맞는 짝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정들었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불쌍하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좀 착하다고 결혼하면 망조가 된 겁니다. 그것은요.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하루 종일 지지배배 남편은 종일 입국 다물고 이것도 궁합이 맞는 건가요, 대표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궁합이 맞으면 같이 얘기해야죠. 혼자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안타까워서 또 남편이 쳐다보고 바라봐주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팁인데요. 남자도 식상이 있어야 돼요. 너무 관으로만 이루어지면 너무 반듯한 남자는 재미없습니다. 좀 이렇게 위트도 있고 여행 갈 때 좀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또 그 식상이 있어야만 또 상대편인 그 부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식상이 없는 남편들은 뻣뻣하게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우리는요 궁합이 잘 맞으면 부인을 이렇게 몸도 이렇게 등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져준다는 머리를 만져주고 이 등을 만져주고 또 목을 만져줄 때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런 거 만져줄 때 우리가 스킨십이라 그래요. 등만 쓰다듬어 줘도 이게 스킨십인데 왜 이런 걸 못하지? 이 스킨십을 한번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손만 쓸 때 이 스킨십 아니에요. 스킨십 많이 하세요. 그런데 궁합이 안 맞으면요. 만지면요. 전기 옵니다. 그 전기 오고 가까이 오는 전기가 게 싫고 아니고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고 네. 뒷모습을 보면 때려주고 끔찍해요. 싶어요. 예, 끔찍해요. 궁합 안 맞으면 그래. 끔찍해요. 궁합 안 맞으면 예. 때려주고 소름, 싶어요. 맞습니다. 소름 돋고 끔찍해요. 그런데 억지로 사는 사람은 왜요? 자녀 때문에 산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지금 성별 다들 지금 궁합 얘기하면서 어머 여자분이었어요? 남성분이었어요? 지금 다들 난리가 났네요. 담연 선생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부인과에 잘 맞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임정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엠마리님은 저희 신랑은 남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순하게 보이는 남자,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배제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봤죠?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좋지, 인물 좋지, 그런 끝보기엔 그렇다는데 집에 오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과 결혼하면 골뱅들어요, 골뱅들어.
아주 능글능글해서 미쳐요, 미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